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히나 액티브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점검해 보면서 해외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네,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상원에서 세제 개편안 법안이 통과되었죠. 앞으로 24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편안이 통과는 되었지만 미국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제 개편안은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중국 증시 및 액티브 포트폴리오 종목들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해 증시는 내년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27% 하락한 3,287.6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별로는 철강, 선박 등 섹터가 하락을 했고 항공, 주류 등 섹터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특히나 백주 섹터의 강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어제 0.01%대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상해 증시는 오전장에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한때는 3,300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하락의 이유에는 내년도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과 더불어 간밤에 해외 주식시장들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근래 들어 중국 정부의 그림자 금융 청산과 금융규제 강화 및 디레버리징 규제들의 출현으로 인해 내년 황소 장세를 이어가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장은 좀 침체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올해가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관망세로 바뀌었고 일각에서는 한동안 투심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조정은 이미 좀 예상되었던 일이고 현재 투자자들의 투심도 많이 약화되었지만 내년 시장의 호황에 맞춰 투심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장에 대해서 중국의 개원펀드는 현재 상황이 전혀 비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A 주식시장이 느린 황소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형세는 향후 3에서 5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바로 올해가 그 첫 번째 연도이며 내년에도 느린 황소 시장의 분위기 속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의 중국 증시는 조금 참고 인내해야 할 타이밍으로 지금의 조정만 잘 지나가면 될 듯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는 증시의 상승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좀 기다리시면 될 듯합니다. 이어서 심천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심천 종합지수는 0.74% 하락한 198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5일선 위로 회복하는가 싶더니 밀리면서 결국 1900선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금 1900선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점만 잘 다져준다면 문제 없겠지만 혹시나 더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길고 깊은 조정의 시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900선에서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보시길 바라는데 다행인 점은 심천 증시가 조정에 들어선 이후로 거래량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투자 심리가 그렇게 많이는 나빠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21선이 우하향하는 추세에서 5일선이 조금씩 반등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5일 연속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의 이 상황이 좀 길어지면 다시 한번 1850선까지도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뚫고 올라선다면 1900선 저점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내년에는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니 지금은 조금 참고 버티시길 바라고 오히려 지금은 진입할 기회로 삼으셔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심천 증시는 상해 증시보다 변동성이 좀 더 큰 편이니 신중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종목들 하나씩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입니다. 애플 매수가 대비 현재 약 2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애플 주가 한 168달러, 9달러 부근에서 애플은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 상승하면서 18일에는 최고 177.2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에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 174.35달러인데요. 최근 애플에 대해 두 회사의 상반되는 의견이 나와서 과연 어느 쪽 의견이 맞을지 좀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CT 리서치는 애플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 200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1분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세제 개혁으로 법인세 하락과 해외 현금 반입 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 확실한 충성 고객들 수요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서비스 매출의 증가가 기대된다는 것인데요. 모바일 쪽에서 이어지는 전자상 거래와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업들이 모바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이는 애플의 호재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애플우드, 즉 애플의 인도 기반 및 서비스 확장의 궁극적 현실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말했는데요. 애플은 펀더멘털 개선에도 주식이 5년 중간치 기준으로 S&P 500 지수보다 약 20%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이유로 내년 애플의 상승세를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인스티넷은 애플의 주가 가치가 높은 상황이라며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19일에 하향했습니다. 인스티넷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185달러에서 175달러로 낮췄는데요. 이에 따라 애플의 주가도 장중에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인스티넷은 그동안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아이폰 사이클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애플은 올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 52%의 급등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20%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애플의 주가 가치가 높다고 말을 했는데 애플의 주가 가치가 2018년 이익 전망 대비 1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이폰 6 사이클 때 애플의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를 찍고 9배로 떨어졌으며 아이폰 5의 사이클 때는 13배에서 8배로 하락했다. 애플은 5년 혹은 3년 전과 확실히 같은 회사가 아니다. 애플의 성장이 이전 몇 년보다 애플의 주가 수익 비율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렸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역사적인 전례를 무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호전된 아이폰 X의 공급이 월가 예상보다 평균 판매가를 더 높이더라도 애플의 현 분기 판매량이 의미 있게 증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습니다. 확실히 애플이 현재 미국 증시에서 핫한 종목인데요. 38명의 애널리스트가 애플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중 31명은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고 인스티넷을 포함한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중립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아직 매도 의견을 주는 애널리스트들은 없는데 과연 어느 쪽의 의견이 맞을지 좀 저도 많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은 내년에도 좀 꾸준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애플은 조금 더 홀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오량액입니다. 제가 오량액 전고점만 뚫으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살짝 조정 기간을 지나고 상승하며 전고점 75위안을 가뿐히 넘어 현재 81.6위안으로 신고가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량액은 매수가 대비 약 55%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BOE를 제치고 최고 수익률 종목으로 올라섰는데요. 오량액의 이러한 주가 상승은 다양한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량액은 지난달에 출고가와 판매가를 동시 인상했는데 현재 오량액의 가격이 840위안까지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900위안을 넘은 곳도 있습니다. 오량액은 올해 공급량을 줄이는 대신 가격은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우수한 유통처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앞으로 공급량을 다시 늘리기 위한 준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백주 시장에서 판매 가격이 800위안 이상인 브랜드는 귀주모태주, 오량액, 노주노교 3개뿐인데요. 귀주모태주의 공급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량액이 그 대체제로 소비되는 효과까지 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량액은 전문 매장을 400~500개를 증설해 유통망을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급량 확대에 따른 성장에 내년에는 좀 올해 대비 약 3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간 백마주들이 많은 조정을 거치며 밸류에이션이 소폭 하락해 투자자들의 구매를 당긴 것으로 분석되며 동시에 백주 시장 성수기인 내년 춘절 기간이 다가오면서 기대감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백주 섹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량액의 모습을 좀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오량액은 계속 홀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BOE 보겠습니다. 한때 최고 6.74위안까지 상 주가 대비 70%가 넘는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는데요. 현재 5.66위안으로 약 50%의 수익률로 아쉽게 오량액에 좀 수익률 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BOE는 조정 기간에 주가가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천천히 회복하고 있는 중으로 지난 15일에도 약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6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주가는 회복,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5일선,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5일선 위로 올라온 상황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OE는 이제는 LCD, OLED뿐만 아니라 IoT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거기에 의료 분야까지 같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기반이 받쳐주고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BOE는 좀 계속 홀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주방가전의 선두기업 로반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반전기는 가장 최근에 편입한 종목으로 현재 48.87위안으로 약 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방가전 시장에 대해 장강증권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내년 주방가전 시장은 주도주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며 주도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로반전기를 주도주로 뽑았습니다. 내년 부동산 판매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주방가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로반전기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주방구두의 경우 가구당 한 개만 보급되는 제품이지만 낮은 보급률 덕분에 시장은 여전히 2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식기 세척기도 2016년 기준으로 보급률이 약 가구당 0.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정보 사이트 중익항에 따르면 2017년 주방가전 시장 탑3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46고 에어컨 등 백색가전 시장의 탑3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했는데 주방가전은 아직 시장 통합이 덜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반전기는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20%의 매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낮았습니다. 최근에는 3, 4선 도시를 공략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고 전문 매장 증설, 온라인 채널 확장 등을 통해 더 빠르게 전국 각지로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시장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주방가전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승자의 가능성이 높은 로반전기를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국내 종목 BH 볼 텐데요. BH 현재 약 20%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한 차례 조정 뒤에 11월 중순부터 다시 상승해 한때 29,000원을 넘기도 했는데 그 뒤로 소폭 하락하면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더불어 좀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지만 지금의 BH는 그런 변동보다는 내년도 회사의 실적에 좀 관심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을 이익 실현하면서 5%까지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BH는 큰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실적을 지켜보시면서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액티브 포트폴리오의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티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종목 점검해봤고요. 시장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